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오늘 정우신 연구원 바쁜데 내가 삼형제 녹음하자고 하냐면 이렇게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밸류에이션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런 기업,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나는 기업만 바라보고 갈 거야. 하지만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잖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이게 답은 아니지만 네. 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삼형제 일단 좀 이 자료 얘기 네. 좀 하면서 중간중간 우리 얘기했던 것들 할게요. 네. 이게 사례 케이스 스타디의 일종의 네. 다른 것들도 이제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삼형전자 3분기 실적은 좋을 거예요. 네. YY로 한 35에서 한 40% 정도 영업이익 성장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과 올해 1, 2분기에 이어서 영업이익 성장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되게 싸죠. 너무 싸죠. 네. 시가총액이 지금 2,400억이 조금 안 돼요. 네. 그런데 순현금 갖고 있는 통장 잔고가 2,640억이에요. 사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 지혜들 나와가지고 네. 이런 거 싸니까 사갖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서 네. 왜 요즘은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하냐. 네. 그렇죠. 왜 그렇죠? 싸고 네. 지금 3분기 실적도 좋고, 네. 그리고 모멘텀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SSD용 전액 콘덴서를 맞아요. 일본 업체들만 하던 거를 이제 삼형전자가 올해 연초부터 일본 모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상품 판매로. 근데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다 깔아서 이제 한 11월 달 정도부터 바로 직접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공급하면 수익성도 훨씬 좋아질 뿐만 아니라 물량도 기존 대비 한 2배에서 한 2.5배 정도 늘어날 거예요. 아직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네. 뭐 전개에 따라서는 네. 상당히 매출이 확대할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이 변화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모든 면이 다 좋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 충전 맞아요. 모듈이라고 이거는 약간 전기차 관련돼서도 이게 부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진행된 건 아닌데 일본 업체들 한 2군데 정도 그리고 삼형전자 정도 아마 국내에선 유일할 것 같은데 이런데 비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네. 그런 가능성도 있으면 사놓고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 삼형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뭐 네. 기업 하나만 보면 되는 거 아닐까? 뭐 네. 제가 반문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예. 저는 이렇게 전략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잘 몰라요. 이렇게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저도 가능성이 몰라요. 있고 시장 움직이고 뭐 사실 그 글로벌 이제 정치 관계 뭐 그런 것들 잘 몰라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냥 기업만 분석하고 미팅만 하고 그래요, 단순 무식하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가 오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3분기 실적까지도 그 원가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자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텀업으로 보는 네. 사람들도 원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됐고 또 네. 가격 전가가 얼마 될지 모르니까 몰라요. 그 네. 불확실성은 바텀업에서 체크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바텀업에 불확실성이 생겨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딱 그런 겁니다. 알루미늄이죠, 이거는. 네, 알루미늄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파는 많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팔아요. 제조업의 가장 기본이죠.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게 빠르게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혹시 2022년에 진짜 연간으로 만약에 원재료 가격 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나쁘다 좋다를 모르겠고 내년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확신이 좀 없어요. 딱 그 상황입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모든 네.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제가 이때쯤에 많이 하는 것들 중에 제가 이제 혼자 즐기는 건데 뭐 네트워크도 많지 않지만 내년에 어때 보이세요? 네. 사업 전망이 물어보면 요새 정말 하나같이들 네. 사업 계획을 못 세우겠다. 이게 네. 네. 잘 그쵸. 기업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네. 근데 이제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두 네. 군데나 기업을 가요. 아, 그러니까 네. 임원들 앞에서 뭐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뭐 나한테 이제 요구한 게 뭐 금리 전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삼형전자 아직 발표하시는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인데 네. 정홍신 연구원답지 않게 그래도 약간 체크를 해봅시다 얘기를 해서 네. 네. 이게 경험에서 한 말이니까 그 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피해가는 방법인데 마이너스 옵션으로 제가 요즘에 그 자료를 좀 내는 게 지난주에는 이제 다나와 다나 그전에 좋고, 네. HCT 그리고 그전에 나정통 이러한 기업들을 좀 계속 얘기하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뭔가 만들어서 갖다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커버나 애널들도 별로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그 노출돼 있지 않아요. 일단 그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지금 해상 운임 지수 되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중소기업한테는 수출 비용의 타격이 커요. 근데 이들 세 기업 다 전부 다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내수 위주고 원가 상승에 최근에 다시 약간 무형제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는 단어와 같은 게 좀 단단한 것 같아. 네, 근데 뭐 그 기업들도 역시 당연히 뭐 단기간에 실적이 뻥 터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고민하거든요. 내가 매니저라면 어떻게 할까? 저 같으면 뭐 이제부터 사들여 나가긴 괜찮은 시기 같은데 특히 다나 같은 경우는 52주 최저가 부근에 주가가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발표할 때 자료가 지난주에 나왔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부터 무조건 공격적으로 사자 그런 것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실적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같이 좀 그래도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천천히 사들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사들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공격적으로 지금 막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계속 시장 상황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그 고민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런 좋은 회사인데 원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업들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팔지 않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뭐 사실 그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은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최근엔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삼형전자를 네. 뭐 짧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네. 이게 이럴 때 이제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냥 어차피 뭐 PBR로 네. 싼 것들 사서 네. 이럴 때는 추가 하락이 제한되면 뭐 캐시플로우가 나쁘지 않은 기업으로 네. 그냥 버티면 되지 않나요? 그 근데 꼭 근데 참 말은 쉬운데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싸다고 해서 전 밸류에이션 특히 PER보다도 PBR 관점에서 뭐 ROE 대비 PBR이 싼데 이 기업들을 피킹해서 기다리자 그 관점에 있어서는 뭐 덜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밸류에이션은 주가 업사이드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좀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무조건 싼 거를 사서 기다리는 것보다 만약에 싸고 괜찮은데 내년에 실적 개선 여지가 있는 기업은 그냥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막 공격적으로 사는 것보다 사놓고 조금 일부 사놓고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떨어진다. 놓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모르니까요, 저도. 그 중소형주가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그런 3분기에서 가장 네. 지금 아침마다 이제 법인부도 요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인 거 찾아서 네. 리스트에 뭐 해달라. 네. 그게 참 간단치가 않죠. 그걸 계속 요구하는데 이제 법인에서도. 그렇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네.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거죠? 그냥. 이것도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PER, PBR 이런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해야겠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건 밸류에이션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 또 하나 싸기만 하도 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사실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좋아요. 52주 최저가. 그런데 머물러 있는 기업들.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에는 내년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적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을 좀 위주로 담아보는 것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봐요. 근데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게 네. 업종에 따라서 많이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싸다고 들어가는데 네. IT 같은 거는 정말 어쩔 때는 업황이 시크릿하다 보니까 꺾이면 정말 네. 무섭게 빠지잖아. 더. 그렇죠. 실적이 빠지면 그냥 같이 빠지는 거죠. 네. 결국 실적이네요. 그렇죠. 저는 이럴 때일수록 백투더 베이직으로 실적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럼 삼형전자는 어때요? 삼형전자가 지금 이런 모멘텀적인 건 좋은데 알루미늄 숫자가 안 나오는 네, 거구나. 그리고 그 원가 상승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이게 뭐 순수하게 그걸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가공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가에 얼마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판가에 그 전가를 시킬지 그런 것들을 사실 내년 1분기 정도에 실적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내년 1분기에. 네, 왜냐면 4분기는 비수기라서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올해 올라온 원가들을 보통 네. 기업들이 내년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죠. 지금 비용에 다 반영 안 시키고 나눠가지고 내년에 반영시키잖아요. 네.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거 아니에요, 올해? 그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럴 확률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급한 다음에 정산할 때 4분기 때 이걸 가격을 반영해 주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4분기 때 한 방에 일회성으로 네, 때려 그렇죠. 넣어버리는 거야? 네, 물건을 공급 다 하고 나서 가격을 좀 그때 약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4분기랑 1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신을 갖기. 현재 전체적인 이익의 4분기의 기대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가끔가다 얘기는 하는데 뭐 정신연구원이야 편하니까 솔직히 네. 말하면 우리 섹터 담당자들이 좀 후행적으로 이익 조정을 하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모든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다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가져가는데 기업들조차도 지금 원가 상승이 그러니까. 반영된 게 지금 본인들의 약간 그런 실적이나 그런데 다 녹아들지 않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제 이거는 이제 어디 다른 곳에 연합인포맥스가 네. 갔는데 거기 이제 PB 분이 뭐 증권사 PB 한번 여의도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인데 저한테 질문이 왜 애널리스트가 늦게 반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그냥 돌려 말했는데 아니 어떻게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할 수 있는 네. 그냥 소설 쓰기 전에 안 되잖아요. 그쵸, 지금은. 네. 그렇죠. 저희도 체크를 해보면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그거, 예. 네,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느릴 것 같은데 퉁쳐서 잘 모르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형전자가 우리가 네.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이고 잘 보셨잖아요. 쌀 때부터 했던 네. 거잖아요. 이게. 근데 네. 이제 싸게 사셨던 분들은 뭐 신경 안 쓰고 나는 네. 뭐 있으면 되는 거고. 네. 근데 뭐 사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게 사서 너무 이게 많은 분들은 네.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삼형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 다 모든 기업을 네. 다. 가는 야, 이 뭐가 다 봐야 돼요. 원자재가 그 네. 우리 캡이 적을수록 또 코스트 부분이 커지죠. 아무래도 그쵸.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 원가 상승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될지 다 다르거든요. 희한하더라고. 네. 어떤 기업은 막 해지 시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별로 없이 지나가는 회사도 있고 그런 이게 기업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자기들이 그 가격을 떠안지 않고 하단에 있는 업체들이 다 떠안고 이 기업들은 그대로 그냥 원가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봐야 되니까 그건 정말 힘들어요. 최악인데. 솔직하게.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확신을 갖고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냥 계속 그런 걸 피해 다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는 이유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건 만들어 갖다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베이스의 회사들은 아 그런 데에서는 이게 더 좋다가 상대적으로 좋다가 아니라 아 나쁘진 않겠구나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기서 손해 보지 않겠구나. 네, 손해 보진 않겠구나. 잘 모르니까 불확실성을 좀 제거한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좀 위주로 보려고. 제가 뭐 우리 이베스트의 강점이라고 말한다면 뭐 전략과 기업 분석이 완전히 이제 뭐 서로 생뚱맞게 따로 가려고 그러니까 의견들을 각자 내지만 네. 뭔가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편이어서 네. 최근에 여러 종합 보면 정말 이 현재 코스트 부분에 대해서 네. 다들 당황스러워한다는 느낌이거든 저는. 네. 계산치에 네, 못 맞아요. 넣겠는 거야 다 전망치에 지금 다들. 네. 그러면 이거를 기업도 못 하고 기업이 줘야 할 수 있는데 기업도 못 네, 주고 네. 우리도 출원하기도 한계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좋아질 거야 하고 베팅한다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잘 이거 몰라요. 아닐까요, 지금? 네. 저도 잘 그러니까 너무 되게 애매하잖아요. 애널리스트가 모르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좀 어떻게 그 가격을 반영시키는지 그리고 원가 구조에 어떻게 가격 전가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정립이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삼형전자를 예를 든 거는 정말 삼형전자가 쌀 때부터 좋게 봤고 지금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시점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 만약에 잘 넘어가서 여기서 또 올라가는 출발점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만약 알루미늄 가격 이런 것들 영향으로 삼형전자가 좀 스텝이 꼬이면 네. 또 이게 좀 고생스러운 시간이 지나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네. 맨날 바이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뭐 바이로 되어 있지만 네. 많은 증권사들이 바이 적혀 있으면 무조건 사라는 건 좀 아시지만 뭐 사도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셨습니다. 네. 이런 말 전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실장? 네, 좋죠. 저도 왜냐하면 계속 무조건 사자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무조건 당연히 맞출 수도 없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원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또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원가 반영이 너무 심각하게 돼가지고 뭐지 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해가지고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부분 좀 봐야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위에 있는 소위 힘 있는 기업이 네. 너희들이 좀 비용 좀 떠안하면 그냥 또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부품사들은 그런 그렇죠.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당연히. 군사가 이제 이런 일 없겠죠. 이제는 뭐 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예전보다는 좀 옛날에는 덜합니다. 정말 어떤 기업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네. 숫자가 완전 박사 이거 뭐냐 그랬더니 네. 거의 뭐 다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단가 인하 압력이 좀 심하게 들어간 그렇죠.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이런 있죠. 여러 가지의 소위 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게 이제 고비인 것 같고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요번 4분, 3분, 요 4분기에 코스트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면 가늠이 되는데 이제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외국 기업도 같이 보니까 네. 외국 기업을 뭐 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가격 전가의 범위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어제 굉장히 저는 기분 나빴던 게 P&G였거든요. P&G야말로 정말 온갖 것을 다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걔네마저도 가격 전가를 자신 못하더라고. 그러면 한낱 미국의 P&G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격 전가를 해서 이걸 다 한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망치들에 대한 네. 의구심은 더 커지지 않을까. 네, 맞아요. 지수가 얼마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고민을 뭐 맨날 똑같은 얘기들이나 하지 뭐지만 이거는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이리 오너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예요. 네. 이런 사고법이 중요한 거지. 그냥 맨날 이제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다른 방송 많으니까 그런 데서 그런 건 보시고 나는 좋게 봅니다. 그거 맨날 들어서 보여요. 나쁘게 봅니다. 이거는 뭐 나쁘게 봅니다 해서 듣는다. 이거 웃긴 얘기고 네. 그냥 지금 뭐가 중요하고 지금 뭐가 포인트냐를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그래 지금 굉장히 이거에 대한 고민들에 많이 빠져. 이거 노이즈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 전에 한번 뭐 작년이랑 3% 같은데 이제 대중적인 곳이 가면은 캠피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라운드 코너에 이제 드라큘라가 있다. 그 유명한 표현인데 그 시장에 있는 뉴스의 노이즈에 현혹되지 마라. 이거 참 말은 멋진데 이런 구면에서 자체 그 노이즈가 아닌 걸 노이즈라고 착각하는 것도 더 문제예요. 이건 노이즈가 아니라 펀더멘탈 이슈인 거예요. 코스트는. 네. P 곱하기 Q 마이너스 C에서 이 펀더멘탈 이슈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저는. 거지. 네. 좋다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체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니까 이 모르는 채로 반영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삼형전자 만약 이거 잘 넘기면 여전히 좋은 회사니까 당연하죠. 주주시라면 이걸 어떻게 좀 내가 추적할까 아니면 좀 너무 부담이 된다고 싶으면 약간 덜어내고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고 뭐 시장을 잘 모르겠어요. 기업들보다도. 네. 그리고 뭐 시장 볼 필요 있냐들 많이들 하시니까 그리고 당장 3분기 중소형주들 실적 앞두고 다른 것보다도 마진율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코스트가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코스트가 맨날 어느 정도 얘기하죠. 반영되는지 마진율 아무래도 외형 성장은 다들 이렇게 추정치의 변화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수익성에 대해서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이번 분기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이렇게 왜냐하면 원가들이나 이런 그 비용들이 갑자기 변동성이 심해진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기업들도 사실 그게 맞는 건지 이게 판가만 올라가고 원가는 안 올라가는 건지 그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약간 좀 더 다이나믹하게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삼형자를 듣고 싶어서 하신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좀 이럴 때 어떻게 사고하고 저희들이 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네. 이러한 논의들을 지금 섹터별로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제가 헤드로서 느낀 거는 다들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겠는 상황 같아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